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어제 학교, 소기업, 식당, 공연장, 항공사 근로자 등 재난 방지를 위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구제책은 지난 5월 하원이 통과시킨 히어로즈 액트 법안의 개정판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구제책을 발표한 이후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므누신 장관은 내일 아침에 다시 대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이 구제 법안을 표결에 통과시킨 뒤 자신의 지역구로 돌아가 선거운동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히어로즈 액트 2.0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긴급 지원금을 종전 9,150억 달러에서 4,360억 달러로 크게 삭감하고 대신 항공업계를 위해 약 280억 달러, 외식업계를 위해 1,2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물론 1,200달러의 현금 부양 체크와 1월까지 주 600달러의 실업급여에 대한 자금도 포함됐고 학교 및 보육에 2,250억 달러, 코로나19 검사 및 추적 등 보건 예산과 강제 퇴고를 도와줄 주택보조금, 우체국과 인구조사 및 선거 지원 자금 등도 포함됐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어제 MSNBC에 출연해 협상이 희망적이고 낙관적이라고도 말했는데요. 그동안 논쟁거리였던 지방정부 지원을 줄이고 공화당도 원하고 있는 항공사 지원책을 담은 만큼 금융구제책이 이번 주 중 극적 타결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의 총수가 어제부로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앞으로 몇 주 동안 1억 5천만 개의 초고속 초간단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키트를 각 주에 배포할 것이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선보인 새 검사 키트는 면봉으로 양쪽 코를 5번만 굴린 뒤 키트에 3번 굴려 담으면 되는 초간단 검사 도구로 지금까지처럼 복잡하거나 거대한 검사 기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혁신적인 제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5천만 개의 키트가 요양원과 생활보조시설, 널싱홈, 호스피스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전달되고 100만여 개는 흑인 대학과 소수계 대학들에 보내지며 가능한 빨리 경제와 학교를 재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1억 개를 각 지역에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첫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가 동부 표준시로 오늘 밤 9시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 있는 캐스트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올해 토론회는 팬데믹 여파로 소수의 관계자들과 방청객만 입장하게 되는데요. 참석자들은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론회에서만 볼 수 있었던 후보들 간의 악수하는 모습도 올해는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최 측은 오늘 토론회가 모두 발언도 없이 시작되며 질문에 대한 대답과 그리고 대답에 대한 반론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양 후보의 과거 기록, 대법원, 코로나19, 경제, 우리 도시들의 인종과 폭력, 깨끗한 선거 등이 토론 주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펼치는 명승부가 국민들의 궁금증과 갈증을 얼마나 풀어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윌버 라스 상무부 장관은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를 10월 5일에 마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9월 30일까지 마감하라는 지침을 연방판사가 중단시킨 데 따른 것인데요. 법원 명령이 내려졌을 때는 마감일이 10월 31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주무부처인 상무부 장관이 마감일을 10월 5일로 공지한 것입니다. 새로운 마감 기한이 연방판사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시고 연방판사는 어제 청문회에서 연방정부 측 변호사들에게 10월 5일에 헤드카운트를 종료하기로 한 새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정부 측 변호사들은 얼마나 많은 의석을 각 주가 할당받게 될지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치를 제출하는 마감 시한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9월 30일 인구조사를 마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CBS가 YouGov를 통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7%로 46%인 바이든 후보보다 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바이든 후보가 48%로 46%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2%포인트 앞서 5차 범위 내 박빙의 승부를 겨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22일에서 25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에서 유권자들은 가장 중요한 이슈로 경제 문제를 1순위로 꼽았고 그 뒤로 헬스케어, 대법원, 코로나 바이러스 순으로 중요도를 나열했습니다. 한편 US 일렉션 프로젝트에 따르면 유권자 100만 명 이상이 이미 올해 선거 투표를 마쳤는데요. 상당수는 위스콘신,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소개된 초고속 초간단 코로나19 검사 키트 비넥스 나우 300만 개가 올해 말까지 조지아주에 배포됩니다. 이 키트는 신용카드 사이즈로 휴대성이 좋고 검사 방법도 간단한 데다가 15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어 획기적인 검사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외계에서 온 신기술로 생각할 것이라는 농담까지 해가며 소개했을 정도입니다. 에봇랩에서 개발한 이 키트는 97%의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검사 키트는 취약계층인 장기 요양시설 입주자와 학교에 있는 학생들 및 교직원에게 우선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는 주 뉴욕 총영사관에서 어제 개최한 2020 미국 대선과 한국 사회 정치력 2020 미국 대선 바로보기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지금 시스템대로 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샤이 트럼프가 적지 않은 데다 우편투표로 촉발되는 혼란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하고 백악관을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유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캘리포니아주 2명, 워싱턴주 1명, 뉴저지주 1명 등 모두 4명의 한인 의원이 탄생하는 지각 변동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면서 방시혁 대표가 억만장자, BTS가 백만장자가 됐다고 CNN 방송과 포브스 등이 비중있게 소개했습니다. 방 대표는 빅히트 주식 43%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에 앞서 지난달 3일 BTS 멤버 7명에게 보통주를 균등하게 증여했는데요. 멤버 1인당 788만 달러의 주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편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 100 1위를 다시 탈환한 데 이어 글로벌 200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해 글로벌 스타로서의 위상을 굳혔는데 NBC 방송의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펠런은 어제부터 닷새간을 BTS 위크로 정하고 특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BTS가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을 무대로 공연한 영상이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김신우 경북대학교 감염내과 교수가 한국의 코로나19 완치자 5,7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965명 중 1개 이상 후유증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879명으로 약 91.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유증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피로감으로 26.2%가 나왔고 집중력 저하가 약 24.6% 정도 나왔다면서 그 외에도 심리적 정신적인 후유증, 후각, 미각 손실 등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경북대학교 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감염학회 등 16개 의료기관을 연합해 중장기 합병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드디어 민주당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애초에 그 3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이야기했던 히어로즈 액트를 좀 바꾼 것인데요. 그래서 히어로즈 액트 2.0 버전이다, 이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처음에는 3조 4천억 규모를 이야기했다가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죠. 요번에 나온 것은 2조 2천억 규모입니다. 요 앞서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마 2조 4천억 정도 선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발표된 내용은 2조 2천억 달러 규모로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바뀐 부분을 저희가 보니까요, 종전에 그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지원해주자 하고 잡았던 예산이 9,150억 달러였는데 그것을 4,360억 달러로 아예 반토막을 내버렸습니다. 이거 원래 처음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여러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5천억 달러 정도면은 이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금으로 앞으로 향후 2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계산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5천억 달러보다는 좀 더 작은 4,360억 달러라는 규모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공화당 입장에서도 혹은 백악관에서는 뭐 당연히 수용할 만한 내용이고요. 공화당 입장에서도 그렇게 쉽게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좀 축소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1,200달러 현금 지원하는 거요. 납세자당 1,200달러, 그리고 부양가족 한 명당 500불씩 지원하는 것이죠. 요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한 3천억 달러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1월까지 주당 600불의 실업급여를 주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계속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300불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문제 해결사 코커스라고 해서 이 하원 의원들 중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인 이 코커스에서 중재안으로 내놨던 거는 주당 450불로 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액수가 조절이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좀 조절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주당 600불 1월까지 줘야 된다, 이 주장을 지금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학교 및 보육시설에 2,25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백악관이 제시한 내용이라든가 이 공화당에서 제시한 예산에는 이 부분은 한 1,050억 달러 정도로만 제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한 2배 정도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아마 협상이 오고 가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검사, 그다음에 그 코로나 환자들을 역학 추적하기 위한 그런 데 필요한 예산, 그리고 이 우체국 지원, 그리고 이제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자금, 지원 자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비용을 할당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이견이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액수에 대한 조절들이, 세부적인 조절들이 조금씩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요번에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전에 3.4조, 그러니까 3조 4천억 달러의 히어로즈 액트를 내놨을 때는 없었는데, 요번에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항공사를 지원한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식당들 지원하겠다라는, 아주 구체적으로 식당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외식업계 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이 항공사 지원 쪽에는 직원들이 해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50억 달러를 쓰겠다,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항공업체들의 하청업체들, 이 서플라이 업체들이죠. 하청업체들을 위해서 30억 달러를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액수는 사실 공화당 쪽에서 원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은 공화당 측에서도 항공사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계속 해왔었는데, 공화당 측에서 얘기했던 액수는 요거보다는 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공화당 쪽에서 조언은 할 거는 같은데, 액수가 조절이 어떻게 돼야 될지는 좀 얘기가 좀 있어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당들을 위한 지원 예산이 무려 1,200억 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큰 액수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특정 업계를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큰 예산을 잡은 것인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 식당이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호텔 업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식당만 고생한 게 아니라 호텔, 숙박업계 굉장히 고생했는데,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논쟁의 여지, 토론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것들은 좀 진행이 되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항공업계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재정 지원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화당에서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지만, 이제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현재 협상 대상은 공화당이 아닙니다. 지금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직접 협상 대상으로 만나는 사람은 문호신 재무장관입니다. 백악관 측과 지금 협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 측에서는 대화 중단을 딱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원래는 하원과 상원이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중간에 껴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에 끼어서 대화를 중재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도 보도해드린 대로 별도로 하원 의원들 중에서는 문제 해결사 코커스 의원들 일부분이 별도의 또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2조 달러 규모의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 아무래도 이번에 공화당 측은 빠졌지만은, 직접 협상에서는 빠졌지만, 백악관과 민주당 측이 서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 거기에 또 이 문제 해결사 코커스 쪽에 중재안이 끼어들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선거 날이 다가오고 있고, 대통령 선거, 이 일반 선거죠. 제너럴 일렉션 하기 전에, 11월 3일 선거를 하기 전에 이 구제안을 다 상원, 하원 다 통과시켜서 국민들한테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모든 의원들의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빨리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제가 기대하는 이유는, 내일이면은 이제 9월 말일이죠. 내일로 모든 일단 의회 활동을 마감을 하고, 하원 의원들이 지금 자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선거해야 되니까요. 지역구로 돌아가서 선거운동, 11월 3일날 선거해야 되니까 선거운동을 지금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조기 선거가 시작이 됐고, 우편 투표도 이미 시작이 돼 있는 상태여서 100만 명 이상 투표 이미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음들이 좀 급합니다. 빨리 지역구로 돌아가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결코 11월 3일까지 질질 협상을 끌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조기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법안 통과시키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러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원 선거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원 선거도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의석수가 어떻게 변동이 있느냐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원과 하원 선거 상당히 중요해진 입장이어서 의원들의 마음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구제 패키지, 구제책, 구제 법안이 아무래도 생각보다 좀 더 빠른, 생각보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이미 많이 늦어진 것이긴 하지만 안 될 거다라는 그 실망감에서는 우리가 빨리 벗어나서 조만간에 곧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예, 대통령 선거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죠. 오늘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두 후보 간의 첫 번째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두 사람이 보통은 이제 양자 후보가 항상 으르렁대고 비난하지만은 그래도 이 토론회장에서 와서만큼은 서로가 악수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올해 토론회에서는 이 악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악수 안 하고 그냥 떨어져서 각자 자리에 가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모두 발언 시작하기 전에 모두 발언했던 것도 안 한다고 합니다. 토론회가 한 45분 정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진행자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은 한쪽에서 답변을 하고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토론회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 토론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무엇을 꺼낼 것이냐? 여러 가지 화두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양 후보의 과거 기록, 레코드, 기록이 이야기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대법원 문제, 지금 대법관 지명 문제 심각하죠. 그다음 또 하나는 코로나19 어떻게 할 거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다음 또 하나는 경제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도시들의 인종과 폭력, 지금 인종차별로 인한 그리고 경찰의 과도한 집행으로 인한 그런 폭력 시위 사태,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깨끗한 선거 이야기가 화두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주제에 올라와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는 부정투표, 잘못된 사기투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놓고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공정한 선거가 되지 않았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선거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화두, 제 주제들이 상당히 아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무게감 있는 주제들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CNN에서 보도한 내용을 봤더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토론회 준비를 거의 못했다고 합니다. 뭐 몇 시간 준비 못했다고 하는데 워낙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정들이 많다 보니까 뭐 토론회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못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보 진영에 있는 또 다른 언론들은 첫 번째 토론에서 뭐 그지 이렇게 뭐가 나올 수 있겠느냐? 보통은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들은 죽을 쓰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또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CBS 방송국에서 최근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경합주로 저희가 알려져 있죠. 조지아주는 전번에 팍스 TV에서 조사했던 것과 비슷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 1%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오차 범위가 3%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거여서 뭐 그냥 박빙의 상태다, 막상막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바이든 후보가 2% 앞서는 거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차가 3%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막상막하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이 두 주가요, 조지아주나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어떤 지금 공통적인 현상을 겪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흑인 유권자층입니다. 흑인 유권자층이 늘어나면 투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그러면은 바이든 후보한테 전적으로 유리해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불리한 현상이 나타난다. 반대로 흑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덜하면 덜할수록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고 바이든 후보한테는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연구조사를 CBS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예측이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저희가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설문조사가 나온 결과들을 놓고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까 인구 배율이 흑인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그리고 흑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 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CBS 설문조사에서 저희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번 대통령 후보에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거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1순위로 뽑았던 것이 바로 경제였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가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죠. 건강보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법원 이슈였고요. 네 번째가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게 전국적인 조사는 아니고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이 경합주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얘기긴 한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리고 경제에 대한 비중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것. 이건 상당히 지금 의미 있게 저희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은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불리해지는 입장이다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지율 결과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는 1%, 2% 해가지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두 주가,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가.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좀 더 깊이 열어서 보면은 왠지 모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더 유리한 그런 설문조사 결과들이 자꾸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유의해서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방탄소년단 BTS죠. BTS가 아주 매일 역사를 새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주식시장의 상장까지 IPO를 아주 잘 했어요. BTS 멤버들은 지금 다 백만장자가 됐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억만장자, 빌리언이어가 됐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하여간 축하드리고요. MBC 방송에서요, 이 투나잇쇼, 너무나 유명한 쇼 아닙니까? 이 투나잇쇼에서 이번 주를 BTS 위크로 정했습니다. 이번 주를 BTS 위크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BTS의 공연을 매일 내보냅니다. 그런데 어제가 첫날이었는데 경복궁 앞에서 공연한 거를 찍어서 내보냈습니다. 사전에 미리 다 촬영을 했던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경복궁에서 촬영한 영상을 내보냈다라는 거. 이제 그리고 이 BTS가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로 된 노래 내놔가지고 이번에 싱글 차트에서 1등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등을 2주 했다가 2등으로 밀려났었는데 다시 또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거든요. 보통 이렇게 인기 순위에서 1등으로 있다가 밀려나면은 점점점 등수가 밀려나게 그렇게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일인데, 밀려나다가 다시 또 1등을 하는, 이거는 좀 드문 케이스였어서 저희가 지금 아주 즐거운 소식이다. 즐거운 소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K-팝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남성 7인조 그룹인데요, BTS. 계속해서 응원하고요. 이 BTS의 성공이 한국의 이 문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존재감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라는데, 이 한국인으로서, 한인으로서 더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문화의 성장, 문화의 성공이라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사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K-팝이라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토양에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해외에 있는 동포사회의 지역 예술인들 그냥 이렇게 무시하거나 내버려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게요, 이들의 활동 꾸준하게 지원해 주시다 보면은 언젠가 BTS 같은 멤버들이 바로 우리 해외 동포들 지역사회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